올해 초 이미 1,500원에 거의 가까워진 고환율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정부도 강력하게 나서서 시장을 진정시키려 했었죠.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1,480원, 1,470원대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올랐냐 하면 주된 원인이 달러 수급 불균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돈을 많이 보내다 보니 시장에 달러가 부족해졌던 거죠. 관련 통계로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나간 외화 순유출이 19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전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유출폭이 4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투자자들이 해외에 눈을 돌릴 만큼 여러 투자 기회가 펼쳐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국내 시장엔 달러가 잘 안 들어오니 자연히 환율이 오르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당시의 환율 급등은 거시경제 충격은 비교적 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코스피도 오히려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점이 이를 보여줍니다. 즉 경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투자 흐름 자체가 환율을 단기적으로 자극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격이 달라진 건 3월부터입니다. 3월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을 넘어서 주간 마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원인이 단순히 수급 불균형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복합 위기라는 말이 붙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오일 가격이 크게 뛰었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3월 두바이 유가는 이전 달 평균 대비 무려 82%나 상승했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구조를 보면 에너지를 거의 100% 가까이 수입에 의존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로 값을 치러야 하는 수입 물가가 치솟게 됩니다. 동시에 고유가가 겹쳐서 수입 대금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곧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화에 또 다른 약세 압력이 쌓이게 됐습니다. 이번 환율 급등을 단순히 수급 불균형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짚고 있는데요. 1월의 환율 상승이 국내 내부 요인에서 비롯된 것과 다르게 3월 이후 고환율은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 즉 외부 충격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하루 1조 원 이상 순매도한 날이 무려 22일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기간 외국인 매도가 연속된 기록은 처음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 지정학 충격에 외국인들은 안전하게 달러 자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 환율 급등은 정부가 단순한 수단으로 쉽게 잡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정책 대응도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예컨대 추가 경정 예산 등으로 내수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지만 환율을 본격적으로 끌어내리기에는 큰 한계가 따릅니다. 금리 인상 역시 마지막 수단으로 거론되고는 있지만 이미 국내 소비가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더 올리게 되면 서민 부담과 기업 투자 위축, 생산 감소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은 전쟁이라는 직접적 원인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이전 기대치였던 1370, 원 1380원대로 쉽게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내외적으로 구조가 많이 달라졌고 외국인 이탈 역시 여전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수입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 기업 경영, 전체 금융시장에 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무조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만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처럼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급등하면 수출 기업도 비용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환율이 일시적 현상이고 정부가 곧바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글로벌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강해서 예전만큼 단순하게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움직임, 한미 금리차 변화, 한국은행 등 정책 당국의 외환 시장 개입,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자금 흐름 같은 요소가 시장의 추가 변화를 이끌 변수입니다. 또한 유가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 충돌 상황, 그리고 원엔 환율 등도 꼼꼼히 봐야 할 점입니다. 결국 이번 환율 위기는 단순히 국내 투자 흐름 때문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험 요인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나온 복합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원인과 그 결과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리고 파장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경제 상식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